안녕하세요. 준혜연TV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혜연입니다. 자, 오늘의 아무거나 물어보살은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 A-스타 알고리즘이 궁금해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벌써 1개월이나 됐네요. 너무 오랜만에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 A-스타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게 책에서 잘 안 다루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A-스타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여기 이제 이게 스타크래프트 맵이죠. 여기 스타팅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랠리 포인트를 여기 찍으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최단 경로를 찾는 이 경로를 찾는 요 방법이 뭘까? 요렇게 가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이거 뭐라 그러죠? 마린이 메딕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마린이 있고 여기 메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린이 메딕을 이렇게 찾아가려면 이런 이제 맵에서 이렇게 만약에 요렇게 간다면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마린의 위치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중간에 벽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냥 방향만 보고 가다 보면 여기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두고 이거를 타겟 포인트로 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경로를 찾으면 좋겠죠. 그죠? 혹은 이렇게 가는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할까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 어떤 이제 현재 캐릭터의 위치에서 이렇게 8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치면 이렇게 U 지점까지 가는데 GU라고 하고 이게 최단거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U에서 T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잔여거리라고 합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V로 가는 최단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V에서 T로 가는 잔여거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가까우냐 하면은 요 GU하고 HU, GV하고 HV 이 두 개의 합산했는 거리가 가까운 이 fx가 최소화되는 경로를 찾으면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fx는 gx 플러스 hx를 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플로이드 알고리즘 있죠. 이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서 big of n 삼성의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구합니다.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다 구하기 때문에 한번 구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갖다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지점이 방금 봤던 예에서 지점이 너무 많으면 이거를 다 맵이 억수로 큰 거 같은 경우 리니지나 롤 같은 거 하려면 다 구해 놓을 수는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리디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big of n 제곱만에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출발점이 주어지면 단위 출발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출발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의 그리디 어프로치를 쭉 해나가다가 도착점을 만나면 중단시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아까 이제 메딕이 있고 마린이 있고 메딕이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경로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느려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가장 기초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휴리스틱, 말이 어렵죠. 발견적 알고리즘, 즉 근사값을 찾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이 모두 주어졌을 때, 스타팅 노드와 타겟 노드가 다 주어졌을 때, 이 출발점에서 타겟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가 A-스타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중치 있는 방향 그래프 G는 VE, 그래프 V가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으로 구성된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얼마냐, 무엇이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치를 이렇게 이제 입력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프 1.in 파일에 요게 정점의 개수 0에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으니까 10개, 노드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리고 간선의 개수는 카운팅 해보면 19개입니다. 19개의 간선이 이렇게 있는데, 출발 방향 있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0에서 1로 가는데 10, 0에서 1로 가는데 가중치가 10이다. 웨이트가 10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주면 요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할 줄 알면 A-스타 알고리즘은 금방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다익스트라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프치 VE로부터 인저 병렬 어드제이션 시메트릭스 W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한번 코드 보시면 나중에 깃허브에 공개를 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걸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익스트라를 호출할 때 정점 개수, 그 다음에 인저 병렬, 그리고 이제 출발 정점을 주면, 이제 출발 정점이 S죠, 그죠? T는 필요도 없는데 왜 들어갔지?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바이패스라는 경로 정보를 가지고 최단 경로를 이렇게 패스로 찾아서 바이패스하고 패스를 출력하는 이런 구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정점 S가 주어질 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두 가지 정보, 즉 랭스 V하고 바이패스 V라는 정보를 업데이트 해 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랭스 V가 S로부터 V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 길이라고 하고, 바이패스 V가 S로부터 V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정점이라고, 길이와 정점을 업데이트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아주 짧죠? 바이패스는 처음에 S로 다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발 정점으로 다 초기화하고, 랭스는 WSI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루프를 돌면서 n-1개, 즉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 출발 정점은 빼니까 n-1개까지 돌면 모든 정점이죠, 그죠? V니어를 찾습니다. 니어리스트 S 랭스를 가지고 이 현재 랭스에서 가장 짧은 V니어 노드 정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이 랭스 V와 랭스 V니어 하고 WV니어에서 V를 더한 값보다 더 크면 얘를 업데이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V를 V니어, 이 V를 V니어를 거쳐서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경로를 저장해 둡니다. 일종의 프리비어스 노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랭스 V니어는 이제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을, 랭스를 마이너스 1로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거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구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리드 어프로치라 그랬죠, 그죠?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0에서 처음에 이제 0번 노드는 우리가 방문을 했다고 치고, 자, 0에서 지금 이 0번 노드하고 인접한 노드가 이렇게 5개 있죠, 그죠? 5개 있습니다. 자, 이 인접한 노드들 5개의 거리를 이렇게 업데이트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은 전부 다 0번 노드에서 막바로 갔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뭡니까? 0, 거리가 10인 이 노드가 제일 작죠. 그러면 이제 이 방문한 비지팅 버텍스 집합에다가 1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1이 포함됐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됐죠. 랭스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나서 이제 요 정점에서 현재 요 4개의 노드들 중에서 또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죠. 쭉 요 노드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면 이게 2번 노드가 되죠. 그죠? 그리고 2번 노드가 현재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포함시켜서 요렇게 V 정점 집합 V를 0, 1, 2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현재 방문된 노드의 집합이니까 인접한 노드들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보니까 이제 5번이 제일 작네요. 그죠? 이 5번, 23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번 노드를 방문하고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죠? 그럼 요렇게 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5번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노드, 인접 노드들이 8번은 아직까지 안 됐고, 요렇게 7번도 못 가네요. 그죠? 3, 6, 4, 4, 6이 되죠. 그죠? 3, 4, 6이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25를 값을 가지고 있는 4번 노드를 이제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접한 거는 이제 7도 포함되겠죠? 8도 포함되고, 6도 포함되고, 3도 포함되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3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요 노드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6번이죠. 그죠? 그럼 6번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이제 7, 8, 9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됐고, 이제 이 7, 8, 9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그 중에서 작은 건 7인데, 자, 요전에 6을 방문할 때는 잘 보세요. 6을 방문할 때는 요 앞에서 봐야 되겠네요. 자, 6을 방문할 때는 요 0번 노드에서 가는 최단 경로가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하고 요렇게 경로로 가서 이 현재 포함된 집합 중에서 요 5번 노드를 경유해서 간다라는 5번 정보가 업데이트 돼 있죠. 그죠? 이 바이패스에 5번을 경유해서 갔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방문하고 7번을 방문할 때도 0번에서 다이렉트로 못 가고 4번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작은 게 9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 9번을 갈 때는 6번 노드를 거쳐서 5번 노드를 거쳐서 6번 노드를 거쳐서 9번으로 갔다라는 걸 업데이트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9번 노드가 타겟 노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다이엑스트라는 모든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제 8번까지 업데이트 할 때 이제 4번 노드를 거쳐서 가겠죠. 0번, 4번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보다 이게 더 짧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로는 못 가네요. 그죠? 이렇게 가든가.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비지팅 집합의 모든 정점들이 다 포함되면 모든 소스 노드 0으로부터 시작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제 바이패스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이패스에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제 shortest라는 함수를 만약에 바이패스 t가 소스 노드면 이제 st를 리턴해주고, 아니면 s에서 바이패스 t로 가는 그 더하기 t를 해주면, 요거는 이제 제기함수는 한번 실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최종 경로 0546인가? 자,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처음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9잖아요. 그죠? 이 0에서 9로 가는데, 이 바이패스 t가 0이면 소스면 리턴하면 되는데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재기 호출을 합니다. 그죠? 소스에서 바이패스 t까지, 즉 0에서 이번엔 6까지 가는 거, 0에서 6까지 가는 거는 보니까 5를 거쳐서 갔네요. 그죠? 그럼 또 0에서 5까지 가는 걸 호출하겠죠.
그리고 이제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소스 노드가 바이패스 T가, 즉, 바이패스 O가 0이니까, ST를 리턴하겠죠. 즉, 0에서 0, 5를 리턴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0, 5를 리턴 받았으니까 0, 5 다음에 T, 그 다음 이 5로 갖는 게 이제 6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0, 5, 6을 리턴하겠죠. 그리고 또 이걸 리턴 받으면 그 다음에 원래 호출했던 9를 리턴하겠죠. 그럼 0, 5, 6, 9, 0, 5, 6, 9가 요 쇼티스트의 리턴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요 노드에서 보면 0에서 출발해서 5로 갔다가 6으로 갔다가 9로 가는 요 경로가 쇼티스트 패스가 된다. 물론 패스 랭스는 23 더하기 18 더하기 20 해주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경로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리어리스트를 구할 때는 이 랭스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하고 있던 이 랭스 정보를 받아서 얘가 소스 노드이면 컨티뉴, 그러니까 고려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랭스가 0보다 작은 것도 이미 방문한 노드니까 고려 안 해주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미니멈보다 더 작으면 이 미니멈을 업데이트하고 그때의 vnear 값을 최고 작은 vnear로 해서 리턴 vnear 해주면 최고 가까운 니어리스트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다 구현했으면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달라지는 거는 이제 출발 정점하고 도착점쯤 T가 주어진다는 것 뿐인데, 자, 이 각 정점 간의 추정거리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S에서 T로 가는데 중간에 V를 거쳐가거나 U를 거쳐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남은 거리를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최단 거리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남은 거리를 모른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예 모르면은 다익스트라가 되는 거고, 추정이 가능하면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GV, 이거를 이제 아까 생각했던 랭스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발 정점 S에서 임의 정점 V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우리가 GV라고 하고, 자, HV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보잖아요. 이 HV는 V에서 도착점점 T에 이르는 추정거리, 이 휴리스틱 V가 이 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FV를 GV 더하기 HV 했는 걸 값을 가지고 최단 거리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랭스 G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최단 거리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 이거 못하네. to.in, 그러니까 이 9개의 정보, 즉 9로 가는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추정 거리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집 맵에서는 아까 메디기에서는 요까지 하면 여기서 요까지의 추정 거리는 자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로 리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실제 거리가 이 최단 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쳐가야 되지만 얘하고의 추정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얘하고의 추정 거리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추정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준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9고 여기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68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50이고 이렇게 이제 추정거리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처음에 이제 한번 주어지니까 받으면 되겠죠. 그죠? HV는.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은 이 W에다가 인접행렬 W에다가 이제 H라는 이 추정거리 정보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이렇게 HUV는 H 이렇게 받아 놓으면은 요 H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이제 H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HIT를 이 최종 도착점으로 가는 추정거리라고 우리가 초기화를 해놓고 이 G는 마찬가지로 거리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는 처음에 초기 값은 HAT로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GS는 제로니까요. 그죠? 자기 자신 S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리는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GHF를 이렇게 초기화해 놓고 V니어를 구할 때 아까는 요거를 뭐라고 구했습니까? 랭스로 구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요 fx 함수로 구하자는 거죠. gx 랭스 더하기 hx 남아있는 추정 거리를 가지고 포함해서 이 fx를 V니어를 구할 때 사용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V니어가 만약에 최종 목적지 T이면 현재까지 구한 바이패스 정보를 리턴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까하고 똑같이 GV가 GV니어 플러스 WV니어 V보다 더 크면 얘를 GV를 요 단축 경로가 더 크니까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요 V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FV는 GV 플러스 HV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이패스 V는 V니어 값이 되겠죠. 그리고 방문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H 51을 제외하고 H 값은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값이 다 추정거리로 그냥 하드 코딩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맨하탄 거리나 뭐 유클리드 거리 이런 걸 가지고 hx라는 함수가 추정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일단은 코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g는 이제 다 초기화를 하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0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무한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f는 52 더하기 0 하면 52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한대 더하기 하면 다 무한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패스는 0으로 초기화 다 해놓고, 자, 이제 첫 번째 노드를 방문합니다. 제로를 방문했습니다. 자, 제로를 방문한 다음에는 이 나머지 이 5개를 아까는 다 고려를 했지만, 요번에는 이 나머지 5개를 다 고려하는 대신에 추정거리를 포함해서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는 고려 안 하겠죠. 그죠?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5가 먼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5가 먼저 선택이 돼가지고 얘로 봐가지고는 가장 작은 게 34 어디 갔죠? 여기서는 1이 가장 짧은 거리였지만 이 거리 자체는 1이 짧지만 이 잔여 거리를 고려하면은 얘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5를 셀렉션 하게 되고 이 5를 셀렉션 했기 때문에 현재 0과 5를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이 5가 방문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G 값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F 값도 바뀌죠, 그죠? 그리고 이 F 값의 가장 작은 게 보니까 60이죠, 그죠? 6입니다, 그죠? 얘가 가장 작은 값이. 그래서 이제 6을 방문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얘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fx 값이 61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요거보다 요게 제일 작죠, 그죠? 그러면 이제 5를 경유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5를 경유하고 6을 경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9를 경유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6을 경유해서 9에 도착했는데 이 9가 데스티네이션입니까? 여기서 바로 리턴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노드들은 방문 안 하고 요 필요한 우리 최단 경로만 방문해 가지고 끝냈습니다. 좀 샘플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제도가 좋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A 스타를 호출해 줄 때는 이제 S하고 T 스타팅 버텍스하고 타겟 버텍스를 같이 주고 NW를 준 다음에 아까 이건 똑같은데 이제 H 정보를 넘겨줬죠, 그죠? 물론 이게 이제 함수로 넘겨줘야 될 경우가 많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패스 쇼티스트 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요 나머지 정보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 없는 정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9번 노드를 도착하는 데 있어서 6번을 거쳐서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은 5번을 거쳐서 왔다는 얘기죠. 5번은 0번을 거쳐서 왔다는 스타팅 노드죠, 그죠? 그래서 0, 5, 6, 9 아까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휴리스틱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확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인공지능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이 hx, 즉 휴리스틱 함수 하나를 더 적용해 가지고 잔여 추정 거리를 우리가 이 휴리스틱을 적용해서 이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도착지로 가는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최단 경로와 남은 추정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탐색을 줄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정거리 계산하는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 함수 hx가 이제 뭐냐가 중요한데, 방금 우리가 게임에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혹은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이런 경로 찾는 거는 이제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유클리드 거리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맨하탄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맨하탄 거리고, 어차피 이렇게 가니까 요 거리나 요 거리가 같도록 해주는 게 맨하탄 거리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혹은 만약에 이제 유클리드 거리도 안 되고 맨하탄 거리도 안 되는 일반 제너럴한 그래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티나 아니면 뭐 자카드 시뮬레이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사도 측정하는 알고리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이제 캐릭터가 지도 찾아가는 거,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 길 찾아가 최단 경로 찾아주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응용이 뭐냐면은 15 퍼즐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요런 거 있죠. 그죠? 요거 지금 그 빈칸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2, 3, 4로 맞추는 거. 요 게임 같은 걸 할 때, 즉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상태 공간 트리죠. 그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 이 상태 공간 트리를 쭉 탐색하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백트래킹이었죠. 그죠? 백트래킹 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 백트래킹을 전체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프라미싱 함수를 가지고 프루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최단 경로, 불필요한 탐색을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찾는데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A-스타 알고리즘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